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참고 1년간 기다려 오셨으니까 중간 SRF 경과 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좀 내용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좀 테마별로 최근에 제 밴드에 올렸던 더불어나 또는 뭐 신정원 위원장님 또는 나주시에서 주장했었던 공공기관 에너지 집단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제안은 한나안에서 먼저 제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공공기관 신축 시 표준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중심 집단 에너지 계획을 한나안에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한국전력 뭐 실장님이라든가 전력거래소 팀장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이 태양 에너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대체 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였고 RDF라는 용어는 그때 뭐 등장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제 문서로 보건데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에 5% 발생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건축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성상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SRF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없었고 또한 뭐 전라도의 6개 시군의 쓰레기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그런 협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안이 그때의 내용은 혁신도시 내에 뭐 소각장 대체로 집단에너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었고 그 논의의 중점은 혁신도시 내에 한정되는 것으로 대부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4월 20일에 산자부 공고를 통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지정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3일 전남도에서 한나안에 보낸 공문에 산자부와 광주 전남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지구 지정을 관련하여 우리 도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우수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집단 에너지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협조 바란다. 이때까지도 공문의 내용 포함해서 혁신도시에 한정된 진행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6일에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서가 환경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남, 한국환경자연공사 그리고 거기서 전처리 시설과 고용연료 RDF 기반 시설 도입에 대한 내용이 그때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RDF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에 전처리 시설과 에너지 기술 지원, 추진 실무를 수행한다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기업 인지서는 2006년에 단지 한 차례 이루어졌었고 2008년까지도 전남 6개 시군이라든가 광주시의 쓰레기라든가 성상의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때까지도 제시가 되지 않았다. 드디어 2009년 3월 27일 그러니까 공기업 설명회라고 얘기한 3년 후에 비로소 2009년 3월 27일 날 폐기물 에너지 사업 업무 협력 합의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내용이 환경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행정 지원한다. 2012년 6월 30일까지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나주 130톤, 목포 240톤, 순천 230톤, 5년간 무상 공급하며 시군은 연료후 바닥재를, 한나는 비산재를 처리한다. 한나는 2012년 6월 30일까지 RDF 전용 발전소를 설치토록 한다. 전남도 시군 한나는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은 당사자 합의로 한다. 여기는 환경부 장관, 전남도지사, 목포 순천 나주구의 화순 신안군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때야 비로소 쓰레기 공급처가 성상 공급처가 전남 6개 시군 연료 공급처가 6개 시군으로 구체화됐고 연료가 RDF 전용이라는 게 표명화됐고 전남도가 지휘하는 형태의 최초의 공문이 2009년 3월 27일 날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했었던 공기업이 미리 나서서 지금의 쓰레기 송상 포함해서
6개씩은 포함해서 광주 쓰레기를 도입하도록 그때 다 협의가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은 문서상으로 볼 때 말도 되지도 않고, 설사 그 이후에 그 진행 과정에서 초기에 2006년에 그런 초반에 1차 협의가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꾸준히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설명의 자리가 있었냐? 전혀 설명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남도라든가 나주시는 그때 2006년에 그것을 일종의 혁신도시의 주민 수용성으로 간주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위에 어떤 문서에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에 관해서 설명을 했거나 또는 공기업에 재차 만나서 이 쓰레기가 광주 쓰레기냐 적게 전라남도 6개시군 쓰레기냐 또는 RDF의 성산이냐 어떤 형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2일부터 26일 내 국내 선진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견학 계획을 나주시 환경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추진 목적에 뭐라고 나왔냐면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한다. 아울러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전처리 시설 및 RDF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시설의 성공적인 추진 위에서 방안을 모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나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RDF 시설에 대해서 또는 열병합 시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협의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 현재 SRF 시설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인지서는 상당히 근거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RDF 전용 이 부분 전모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공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열병합발전소 의정자료 요구 목록을 보면요. 2009년 3월 27일 날 업무협력 합의서가 이루어졌고요. 2010년에 좀 전에 신도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 1번 선진지를 견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일 날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투자 협약을 맺게 되고요. 2012년 드디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초안을 검토하고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테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안에 상당히 나주시가 개입한 흔적을 알 수 있고 열병합 시설에 대해서 이미 수용하고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이 됐냐. 초안이 발생을 해서 2013년, 2014년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여러 내용 중에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폐기물 고용연료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RDF 연료용 전용 보일러의 운전 특성상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동 운전이 가능함에 따라 운전부와 60%를 기준으로 80%, 100% 가동시로 구분하여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 열난방공사가 계속 그 환경부 합법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좀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 완전 가동을 했을 때 850도에 완전 가동을 했을 때 그것에 최적화를 시켜놨을 때 표준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인트로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환경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저감 방안으로서 활성탄 흡착, 밀폐형 지하 피트 설치, 건조 및 환기를 시킬 것, 노내 연소 활성탄 분무를 시킬 것, 그 다음에 주변 악취 및 관리 대책으로 차폐 녹지 및 조경 녹지들을 조성할 것. TMS를 통해서 배출되는 가스가 유해하지 않다면 굳이 이러한 저감 방안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측 범위 운영 시에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을 반경 10km 이내 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 RDF 시설을 얘기를 할 때 2010년 이후로 혁신도시 내에 LH 2단지 앞에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 3단에 입주하게 된 경위가
부지가 싸고 그 다음에 넓은 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변경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큰 건물이 LH 2단지 앞에 입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네들이 LH 혁신도시 내에 건립을 하려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우선 시설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확대에 대해서 이미 나주시나 전라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 확대를 통해서 열람방공사는 광주 쓰레기를 들여올 것을 이미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낙진에 의한 영향까지도 조사가 되게 되고요. 유해물질이 포함된 배기가스가 지표면에 낙하하여 주변 토양으로 침착 시 오염이 우려된다라는 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낙진 및 영향 대책으로 여러가지 선택적 촉매 환원법,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이게 좀 후에 보면 이것이 상당한 고가 설비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본안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측정 방식을 열람방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흡착과 상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나무를 좀 심어라. 그 다음에 토양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최대한 착지 농도 지점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저것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 그 키로수가 5km에서 10km 반경으로 넘게 되고요. 그 10km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될 때 사후적으로 대처할 것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후 영향 평가 조사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정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도의 사망 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 암 발생률, 그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안전하다면 그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사항에 영향 예측시 기상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바, 기상에 따라서 이 유해 요소가 전국 반경 10km에 날아가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유해성이 전혀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거듭 얘기하지만 SCR 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라고 환경평가서에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열람방공사에서는 이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고용연료 성분 조사 내용을 보면 향후 본 사업 시행 시 이용하게 될 RDF의 경우에도 성분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 제시하여야 할 것. 연료의 특성상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국내 대기 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준비할 것. 국내 기술입니다. 해외 기술도 아니고 국내 기술에 기반해서 그때 당시에 최적의 기술, 그것도 SCR 설비 기준이 아닌 적정한 기준에서 마련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RD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 시설로 다량의 유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배출되는 유해 오염물질의 위해도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대처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입니다. 현황 농도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본시설로 인한 기여 농도는 미미하더라도 본시설에서 기준 초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정성의 저감 방안, 사후 모니터링 계획, 초과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게 왜 사후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안전하다고 난리하면. 그래서 반영 내용에 열람방공사의 그 계획안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열람방 시설이 신도산단에 입주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연료 성상에 대해서 이미 전라도 광주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 지역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나주시는 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않고 여기를 입지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의회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호혜원 단지의 그런 악취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기여될 바 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업권,
포함해서 정치적인 어떤 물밑교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주시를 포함한 전라남도에 철저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의 쓰레기는 전라도가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광주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분명 공기업일지라도 공사합동기업일지라도 분명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텐데 왜 전라남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 표명을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튼 환경영향평가서에는 SRF 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를 도입함으로써 성분 변동 차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현재 환경설계 기준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값을 선정하겠다. 현재입니다. 그게 이제 2013년, 14년이죠. 지금 한참 지났죠. 그 다음에 본 사업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평가하였음.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배출되는 유해 오염 물질의 유해도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 방안을 수립합니다. 적정 저감 방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1년 동안에 왜 이것이 유해하고 왜 10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그 유해 요소를 했을 때 저희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올 것인가를 저희가 목놓아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반영 내용에 본사역지역 인근에 위치한 오염원 반경 5km 이내의 분포 상황을 조사하여 이게 추후에 이제 10km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시설 및 주변 오염원의 누적에 의해서 영양 예측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 영양 조사 계획에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저감 대책을 강구할 것. 이미 발생한 후죠. 이미 발생한 이후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길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너무도 좀 분노하고 무슨 이따위가 다 있지 이게 행정인가? 나도시 전라도가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오로지 그 사업성, 그 다음에 그 사업성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조기에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만 있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혁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주민수용성 평가? 그게 아까 2006년에 있었던 그걸 주민수용성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5km 반경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혁신도시 주민이 대다수예요. 그럼 혁신도시 주민에 대한 주민 수용성 평가 설명회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혁신도시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주민이 아닌 신도 산단 호혜연 주민들 또 이 근방에 있는 주민들을 가볍게 여러 가지 방안들 또는 지원 방안책을 내놓으면 이것이 무난히 되리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혁신도시에 RDF 시설을 했을 때 그 저항감을 그 열람방공사가 상당히 우려했었던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2013년에 8월 29일 공문이 오게 됩니다. 나주시는 공식적으로 광주 쓰레기를 그 이전에도 2009년 이후에도 계속 그 신문에 회자됐는데도 반응을 안 보였어요. 도대체 나주시는 왜 광주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보였을까? 그 공식 공문이 8월 29일자 공문으로 한란에서 오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 사업을 통해 생산된 폐기물 고용 연료를 조달하여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광주 전남 혁신도시 폐기물 고용 연료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귀시의 동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광주광역시와 SRF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죠. 나주시의 반응입니다. 기획공사에서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폐기물 고용 연료를 활용한 집단 에너지에 대한 동의 요청건에 대하여 항목을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했지요. 3번 우리 시는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상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 지원 사업을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분노가 없죠? 왜 광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주시가 분노가 없어요? 그냥 2009년 사업이 이러니 근데 중간이 빠졌죠.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는 기점에서 우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다. 무슨 이런 공문이 있죠? 이거는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나주시가 공문을 잘못 읽었나?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나주시의 공문 자료를 보면 이 두 가지 공문이 이렇게
전결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캡처가 된 상태에서 공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나주시 공문에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매우 쟁점인 것처럼 보여졌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한국지원난방공사에 공문이 하나가 또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폐기물 고용 연료가 부족하여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3번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을 드릴 예정이니 귀시의 동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거기에 시설 용량 440톤 확답을 해줘라라고 그 다음날 또 공문이 오게 됩니다. 나주시는 이 공문에 대한 반응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임성원 시장한테 구두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구두로 얘기하는데 임성원 시장 또한 그것을 매우 분노해서 광주 세력에는 안 받겠다라고 신문지상에 얘기를 하지 추후에 어떤 공문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우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구점이 생겼죠. 이렇게 진행됐는데 전라도는 도대체 뭐를 했을까?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전라도는 뭐를 했을까라고 왜 가만히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 30일 나주시에 공문 보내기 한 달 전에 동일한 공문을 전라도에 보냈답니다. 이미 전라도는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주시의 무능 이후에 그 배경에는 전라도는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제 공문을 요청을 해서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라도는 이 모든 것에 총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주시의 무능만일까요? 그 부분을 추후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재개검사 포함해서 계속검사냐 재개검사냐가 이제 최근에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재개검사를 또는 계속검사를 하는데 공문이 언제 왔냐? 그 전주 3, 4일 전에 왔답니다. 나주시에. 그럼 나주시가 몰랐냐? 몰랐답니다. 공민 확인해 보니까 1년 전에 왔습니다. 1년 전에 얘들 시험 가동하고 나서 나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이 재개검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1년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었고 전라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스케줄 안에 3,370톤을 태우게 돼 있었죠. 8일 동안의 가동은 테스트 가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말씀을 드렸죠. 8개에서 50%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500도의 LNG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연료를. 그 다음에 60%, 80%, 100%를 가동을 하게 되는데 8일간의 기간이 왜 필요한가 하니 기계 성능이나 그동안 발생했던 위해 여지 또는 기계 오작동 또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합격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나온 것을 8일 동안에 한 50%의 쓰레기를 소각을 함으로써 얘들은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링에 8일 동안의 시험 가동이 이렇게 테스트 가동이 있게 됩니다. 자체 가동입니다. 그리고서 10월 10일 날 3일간의 환경영향 평가를 3일간 이제 본격 시험을 보게 되죠. 그때를 대비해서 8일간 가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 성능을 아시겠죠? 그냥 그것의 표준으로 해서 작년도 시험 가동했을 때 합격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서 3개월 동안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 한 장의 합격서를 받기 위해서 일순간 우리가 얘기했던 농도제 일순간의 그 표준치를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출되는 환경유해가스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환경유해물질은 전혀 여기에 기록과 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오로지 합격점 한순간을 받기 위해서 그 3개월, 2개월 또는 이번에 8일간의 사전 가동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희가 염려한 게 1년, 10년 또는 15년간의 누적된 총량을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그 결과서가 합격하지 않냐, 환경부 유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냐, 우리는 그 기준에 50%도 맞출 수 있어 얘기합니다. 맞출 수 있지요. 흡착탄을 그렇게 붙여대고 그 테스트를 준비를 하는데 통과를 못하겠습니까? 가능하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로 전애들이 얘기하는 또는 환경부가 얘기하는 합격 표준 결과서는
전혀 신뢰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빗가람 미취학 아동수가 9,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간대병원의 요양원 입원 환자 수가 3,1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빗가람동에 거주하는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이 나주시 전체 39.7%입니다. 40%에 육박합니다. 5kg라고 우리가 한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시가 자기 시민들의 50%, 40%에 육박한 가임 여성들이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경 안에 있는데 굳이 증명되지 않은 이것을 하고 싶을까? 고령인구 비율이 5,700명입니다. 친환경 농업도 매년 한 1,000헥타르가 친환경 환경 농업이라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순간 저것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질 여력이 있는 거죠.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5km에서 10km 반경의 그 악취,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왔을 때 미치는 영향을 5km에서 10km로 확대를 했다 그랬죠. 사전영향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얘네들은 이제 그것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는 영향 미치는 지역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인데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의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도면 풍산교회, 덕동리 마을회관, 용전리 마을회관, 옥산리 마을회관, 호예원, 천혜마을, 광암리 마을회관, 밤축 복지회관 4,720m, 신도 2구 복지회관, 봉황면사무소 4,220m, 광주 전남 빗가람 공동혁신도시, 나주호 야생동물보호지역 4,330m, 남평업사무소 6,800m, 나주종합병원 8,400m, 세지면사무소 9,400m, 나주시 영산동 주민센터 7,700m, 화성군 도곡면 풍리마을 8,500m, 광주남구 월선동 보학초등학교 7,700m. 이런 조사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안전하고 무해하다면 왜 이런 조사를 해서 광주, 화순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또 SCR이라는 저감장지가 비용이 많이 들므로 할 수 없다. 주민수용성 검사도 여러가지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 혁신도시 주민에 대해서 주민수용성 검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06년에 공기업이라고 공기업 뭐 대표자라고 회담이라고 모임이라고 한단에서 제공한 그때 초기 자료가 유일합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적절히. 그게 유일하죠. 그 이후에는 그냥 달리는 기차였어요. 2009년서부터 입점서부터 신도산단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광주 쓰레기까지 확대가 되고 나주시는 그것을 부진하고요. 전라도는 그것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최종 광주시의 공식적인 항의는 작년 우리가 9월달에 8월달에 인지하고 6월달에 이러한 조짐이 있는 거니까 나주시에서 한강공사로 공문 하나를 보내게 되죠. 최초의 대응입니다. 열람방공사로 나주시장이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죠.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니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합의가 되면 그때 가동을 하시죠. 라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공식적인 한란에 대한 공식 문서입니다. 특위에 제공된, 저한테 제출된. 그러니까 2006년서부터 기획된 것이 2017년 동안에 혁신도시 주민에 대한 공식 문건은 2017년 6월 달에 한란에 제공된 공문서 달랑 한 장. 그것도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니 그것이 좀 해결되는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대응도 없었고요. 더욱더 화나는 것은 전라남도가 나주시를 어떻게 봤을까? 나주시는 이것이 뭐라고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광주시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나주시는 도대체 나주 시민들을 생각이나 할 걸까? 전라도는
나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지?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물밑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은범 위원장님하고 내포신도시 가서 위원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부산 2인이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10개 가구만 있는 것을 정보로 들었습니다. 200가구가 있었답니다. 200가구가 있었는데 1년에 2,500만원,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공단, 환경 분양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줬답니다. 그런데 200가구 아니다. 120가구로 생각한다. 100여 가구가 그거 못하겠다. 돈 주지 마라. 그냥 부산 원도심으로 이주시켜달라고 이주했습니다. 나머지 가구가 10가구였습니다. 나머지 가구가 연에 2,500, 3천만 원을 주면서 주민들을 달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포스코가 70% 지분을 갖고 그 ENE 발전소를 했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REC 지원 비용을 부산시로 기속이 됩니다. 그리고 15년 기부 체납입니다. 부산광역시로 그 시설을 15년 가동하고 주거인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요? 저희가 뭐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다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또 매우 영리한 정치인들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바보죠.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나주시 문흥, 저 문흥 뒤에 전라도에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고요. 한란에 기가 막힌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수저를 얻게 됐죠. 그것이 2010년서부터 2017년, 현재 2018년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와서 소리치는 이유가 됩니다. 참으로 분노하고 통탄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을 철저히 물어서 나주시, 전라남도, 광주시가, 환경부가 이것을 책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는 전국에서 환경 문제로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 표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SRF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